예, 먼저 2위입니다. 어퍼컷 세레머니 얘기 꽤 오래 합니다. 이게 사실 지지자들이 앞에 있으면 엄청난 환호가 들리니까 후보들이 말이 더 거세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말도 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을 여권에선 이제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기가 쥔 죄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 쥔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정치 보복을 공언하고 이런 사고로 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험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 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이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저 파시스트 관련 발언을 두고도 청와대 관계자가 물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윤 후보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수 성님, 네.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인 겁니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폭락할 때, 그때 당시에 당내에 뭐 네 분도 있었지만은 말이 되게 거칠었어요. 특히 대구 경북 가셔가지고 예. 상대당 후보나 상대당에다 가짜다, 무슨 확증적 범죄자다 이런 얘기하다가 작년 말이었죠. 예, 중도층에서 상당히 반감이 실제로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꾸 이제 뭐 세대 나누고 남녀 나누고 하니까 그 민주당에서 마치 괴벨스라는 그 나치 정부에 비유해가지고 비판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나치고 윤석열 후보는 히틀러냐? 이렇게 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저렇게 얘기를 마구 해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무슨 암에 걸린 당이라고 했나요? 또 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폄하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발언들이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과연 정말로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들 말고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합리적인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우상호 의원은 정치 잘못 배웠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했는데 그럼 파시스트의 하수인이었냐라고 추 전 장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적폐 수사라는 단어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서 성역 없는 어떤 부정부패 엄단이라는 일반론을 이야기한 건데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덮어 씌우니까 덮어 씌우는 것은 뭐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파시스트 발언을 한 건데요. 저도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이렇게 등판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유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사실 너무나 이 역사적인 섬뜩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어를 후보가 쓰신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체 맥락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적폐수사라는 단어 논란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가지고 이게 마치 정치보복이나 무슨 기획사정처럼 몰아가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비판을 하는 와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수가 만약 있다면 실수를 가지고 이걸 좀 부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또 공소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이 저는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예. 그래서 적폐 수사로 촉발된 그 민주당과 청와대 측의 과도한 정치 개입, 정치 공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의 이런 메시지 말고도 동작, 그러니까 어퍼컷 세리머니를 두고도 여권에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윤 후보 오히려 보란 듯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쉴 새 없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 당협위원이고 우리 국회에서의 상주 문경 일꾼인
우리 이미자 의원 저와 국민의힘의 귀염둥이고 오늘 또 어퍼컷을 윤 후보가 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 의지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퍼컷의 의미가 반드시 민주당을 향한 주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퍼컷은 예. 상대를 때려 눕히겠다. 상대한테 한 방 먹이겠다는 건데 예. 상대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이에요. 예. 이게 정치 보복인 거죠. 이거는 상대방을 알겠습니다. 기획해서 표적으로 삼는 이런 어법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 눈엔 모나만 보인다고 세상을 좀 긍정적이고 밝은 눈으로 보면은 좀 좋을 텐데. 글쎄요, 윤 후보 스스로도 이 어퍼컷 세레머니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알았을까요? 박성준 의원은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첫 번째는 보복 정치 선언이고 두 번째는 북한 관계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력들이 다 좋으시네요. 근데 요즘 이제 윤석열 후보 제가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을 이게 선거 때 이제 유세하는 걸 이렇게 봐왔는데요, 역대로. 근데 참 윤석열 후보는 저 정치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대중 유세나든지 대중 이거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요즘 보니까 이거 어퍼컷 안 하면 계속 이 군중들이 어퍼컷 합니다. 그 어번에 김천인가요? 상주 가서는 또 어퍼컷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할 때마다 막 관중들의 이게 환호가 터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이게 대중연설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관중들과 호응하느냐, 또 그 열기를 이끌어내느냐가 이 대중유서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런 대중유서에 가서 뭐 보고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즉석 연설을 많이 하거든요. 원고를 보지 않는 연설. 저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면 언론하고 이게 어려운데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컷을 어디 가서는 보니까 뭐 한 10번 하더라고요. 계속 이 관중들이 호응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중유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이벤트다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왜냐, 이게 관심 있고 또 이게 지금 짤로 돌아다니면서 SNS 공간에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 바이럴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계속 입소문을 퍼지는 겁니다. 그 어퍼컷 요새 지금 우리가 또 이거 한 꼭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자꾸 논평을 내주면 내줄수록 예. 저거는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안 가지게끔 하면 모르겠는데 예. 이게 무슨 선제 타격이다, 보복 수사다, 막 이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웃으면 어떤 사람은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비웃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는 사람 입장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것에 대해 굉장히 논평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저거는 더 저는 화제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평가는 다를 거는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실 거고요. 또 아닌 분들은 또 다른 평가를 내놓으실 텐데요. 사실 어퍼컷 세러머니만 있었으면 저렇게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 보복성 발언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발언이 점점 더 거세져서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 과 저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퍼컷 세러머니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지 또는 실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송파 유세 후보가 와서 같이 제가 현장에 있어봤고 그 연설도 들어봤고 어퍼컷 세레머니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셨군요. 예, 근데 그 현장에서 절대 적폐 수사 이야기 안 했고요. 문재인 정부 이야기 안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 어제 연설에서는 민주당에도 좋은 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군중들이 환호하고 막 지지를 외치니까 어퍼컷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어퍼컷이라는 복식 용어라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행동이나 몸동작은 오히려 더 우리가 기억이 떠올리는 게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히디크 감독의 저 골 세리머니 아닙니까? 그것이 히디크 감독이 누굴 때리겠다고 하고 누굴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이다 이런 식의 국민들에 대한 화답에 신호였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이 모여있는 지지자들 앞에서 저런 몸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건 제가 민주당한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